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롯데 팬이라면 듣는 순간 고개가 번쩍 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렬한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이셋이 태워지면 우승이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요즘 롯데 팬들 사이에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기대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롯데의 이른바 말띠 삼총사, 김진욱, 나승엽, 손성빈. 이 세 이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기대 속에서 데뷔했고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완전히 실패라고 부르기엔 아쉬움이 남는 선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롯데 팬들은 이 세 명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언제 터질까? 먼저 이들이 왜 말띠 삼총사로 묶이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투수 김진욱, 중심 타자 나승엽, 포수 손성빈. 이 세 명은 팀의 가장 중요한 축을 각각 맡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마운드, 타선, 안방. 야구에서 이 세 자리가 동시에 살아나면 팀 성적이 바뀌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김진욱은 에이스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지만 기복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나승엽은 차세대 거포로 주목받았지만 꾸준함에서 늘 물음표가 따라붙었으며, 손성빈은 공격형 포수로 기대를 모았지만 잦은 부상과 경험 부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셋 다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라는 평가 속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롯데의 지난 몇 년은 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미래는 밝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는 사이 팀은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팬들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세 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 마지막 준비 단계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은 역시 김진욱입니다. 김진욱은 롯데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좌완 선발 자원입니다. 공 자체는 이미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위력적인 직구, 각이 좋은 슬라이더, 좌완 특유의 희소성. 문제는 경기 운영과 멘탈이었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컸고 한 번 흔들리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진욱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공보다 생각이 달라졌다. 무리해서 삼진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맞더라도 이닝을 버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선발 투수에게 있어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 신호입니다. 다음은 나승엽입니다. 나승엽은 롯데 팬들에게 가장 복잡한 감정을 안기는 선수일 겁니다. 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임팩트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렬하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말. 재능은 최상급, 결과는 아직. 하지만 최근 나승엽에게서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힙니다. 장타 욕심을 줄이고 출루와 연결에 집중하는 모습. 홈런이 없어도 경기에 계속 관여하려는 태도는 확실히 예전과 다릅니다. 이건 중심 타자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 손성빈입니다. 포수는 눈에 띄는 성적보다 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포지션입니다. 투수 리드, 수비 안정감, 경기 운영. 이게 무너지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손성빈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졌지만 그동안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부상, 재활, 복귀. 이 반복 속에서 성장 속도가 자주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손성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선수는 팀을 바꿀 수 있는 포수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2026년인가? 이건 날짜를 맞춰놓고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이 세 명 모두 경험이 충분히 쌓였고 실패도 충분히 겪었으며 이제는 유망주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는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리니까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세 명에게도 롯데에게도 갈림길이 되는 해입니다.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김진욱이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나승엽이 중심 타선에서 꾸준함을 보여주며 손성빈이 안방을 책임지는 포수로 자리 잡는다면 롯데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셋이 태워지면 우승이다. 과장이 아니라 야구 구조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합니다. 세 명이 모두 전성기를 찍어야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구에서 모든 선수가 동시에 커리어 하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팀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말띠 삼총사 각성 시나리오는 이 기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봐야 할 선수는 역시 김진욱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발 투수가 바뀌면 팀의 하루가 바뀌고 팀의 하루가 바뀌면 시즌 흐름이 달라집니다. 김진욱에게 지금 필요한 건 에이스급 성적이 아닙니다. 6이닝을 버텨주는 투구, 크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내구성. 이 세 가지만 충족돼도 롯데 선발진의 체급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진욱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강판, 연속 실점, 기대와 실망의 반복. 이 과정을 거친 투수는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는 법을 배우거나. 최근 김진욱의 변화는 분명히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나승엽입니다. 나승엽의 각성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나승엽이 가장 흔들릴 때는 팀 공격이 막힐 때입니다. 그 순간 그는 종종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스윙을 무겁게 만들고 타석을 짧게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나승엽에게서 보이는 변화는 이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려는 모습입니다. 볼넷을 받아들이고 진루타를 선택하고 출루 이유를 생각하는 타격. 이건 홈런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심 타자의 각성은 장타 하나가 아니라 상대 배터리를 얼마나 괴롭히느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보면 3할 타율이 아니어도 되고 30홈런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찬스에서 사라지지 않는 타자, 시즌 내내 흐름을 유지하는 타자, 이 정도만 돼도 롯데 타선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나승엽에게 이 목표는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손성빈입니다. 이 선수는 숫자로 평가하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포수는 성적표보다 체감이 먼저 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손성빈이 각성했다는 신호는 홈런이 아니라 투수들이 편안해 보이느냐, 경기 운영이 매끄럽느냐, 실점 이후에도 분위기가 유지되느냐,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손성빈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 기술이나 재능은 이미 의심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포수에게 부상은 단순한 결장이 아니라 성장 곡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성빈이 한 시즌을 비교적 온전히 치르기만 해도 그 자체로 각성에 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세 명이 정말 동시에 터질 확률이 있나?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동시 폭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항상 평균의 싸움입니다. 한 명이 조금 모자라면 다른 한 명이 조금 더 해주고 또 한 명이 그 빈틈을 메우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말띠 삼총사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김진욱이 무너지지 않는 선발이 되고 나승엽이 사라지지 않는 중심 타자가 되고 손성빈이 시즌을 지탱하는 포수가 된다면 이 세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인 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2026년에 이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실패를 변명할 수 없고 경험을 핑계로 삼을 수도 없으며 팀도 더 이상 기다려주기 어렵습니다. 즉 서로에게 가장 현실적인 시점입니다.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래서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구 구조상 이 그림이 성립하면 롯데는 외부 대형 보강 없이도 내부 성장만으로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단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명이라도 크게 삐끗하면 전체 그림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 포수나 선발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성공하면 판이 바뀐다에 가깝습니다.